안녕하세요, 미스터 부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죠. 시장에선 두 지표의 결과를 보고 아직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이지 않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발표 후에 S&P 500 지수는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하락을 했는데 다행히 계좌는 올해 들어 2.3% 상승한 2,700만 원 상승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를 5주 추가 매수했어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는 부 1820주로 늘었습니다. 오늘은 미스터부가 재테크를 어떻게 이해하고 생활에 활용하고 작동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24년 새해부터 재테크를 시작하려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반드시 시청해 주세요. 재테크는 합성어죠. 재물을 뜻하는 재, 그리고 기술을 뜻하는 테크,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재물을 얻거나 벌거나 늘리는 기술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재테크라고 하면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코인, 채권, 금, 토지, 절약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수단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재테크라고 불리기는 조금 약하죠. 이건 재테크의 방법 또는 수단일 뿐입니다. 재테크 중에서 테크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크 부분을 이해하고 작동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게 미스터 부는 이 테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예적금, 주식, 부동산, 코인, 채권, 이런 기타 방법들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재테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는 마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목적을 수행하는 것처럼 하나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거를 유지보수하면서 계속해서 굴려나가는 기술이 재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적금, 주식, 코인, 부동산, 절약으로 재테크를 한다라고 할 수는 없고 꾸준한 근로소득을 절약해서 적금하고 이 적금이 만기가 되면 예금으로 전환해서 시드를 모으고 예적금으로 모은 시드를 바탕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주식 또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그리고 꾸준한 예적금을 바탕으로 투자할 시드를 더 모아 다음 투자처로 넘어가고 이 작업을 반복하는 게 재테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재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게임 용어들을 좀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전략 게임을 아시나요? 굉장히 오래된 민속놀이인데 전략 게임 내 게임 용어 중에 빌드를 짠다 내지는 빌드를 깎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목적 달성을 위해 내 모든 자원의 사용과 배분이 최적화되게끔 다듬는 것을 빌드를 짠다 또는 빌드를 깎는다라고 말합니다. 빌드를 만든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실 텐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톱니바퀴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작은 톱니바퀴부터 큰 톱니바퀴까지 이 모든 수단을 적재적소에 맞물리게 배치를 해서 움직이게끔 설계하는 과정이 빌드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빌드를 실제로 작동시키고 나의 상황에 맞게 유지보수하는 게 재테크인 겁니다. 개념이 조금 어렵나요? 그럼 게임이 아니라 태권도로 설명을 해볼게요. 태권도에는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이런 발차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금, 적금, 주식 투자, 부동산 이런 것처럼 그냥 방법입니다. 발을 차는 방법. 이 발차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적재적소에 섞어서 콤비네이션을 만드는 걸 빌드를 짠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발차기들을 순서대로 내 조합대로 맞춰서 어떤 하나의 콤비네이션을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콤비네이션을 가지고 상대와의 승부에서 내가 실제로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앞차기를 한 다음에 뒤차기를 하니까 매끄럽지 않았어. 그럼 앞차기 다음에 뒤차기가 아니라 옆차기를 넣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가고 그리고 기술을 훨씬 더 매끄럽게 유지 보수를 해주는 과정이 바로 재테크라는 말이죠. 이번에는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재테크 빌드를 짜고 운영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예시입니다. 이게 예시. 첫 번째 톱니바퀴는 적금입니다. 매월 이제 100만 원씩 적금을 하는 하나의 작은 톱니바퀴를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나중에 멈추는 게 아니라 평생을 계속한다고, 이 톱니바퀴는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톱니바퀴는 예금입니다. 매년 적금 만기가 되면 받는 돈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적금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예금으로 돌려야겠죠. 그래서 얘는 매번 1년간 다시 재예치를 할 겁니다. 세 번째 톱니바퀴는 절세 계좌예요. 이제 2년 정도가 지나면 예금도 만기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여전히 적금 톱니바퀴와 예금 톱니바퀴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세 번째 톱니바퀴가 추가되는 거예요. 예금 만기가 되면 원금을 연금저축펀드나 ISA, 뭐 퇴직연금 또는 뭐 주식과 부동산을 위한 자금으로 배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투자 톱니바퀴가 돌아가겠죠? 그 다음 네 번째 톱니바퀴는 절약하고 추가 소득을 얻는 겁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누수되는 비용을 찾아서 없애야 하고요. 그리고 뭐 상여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부수입 등이 생기면 이것들을 다 최대한 찾아서 얻는 그런 톱니바퀴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톱니바퀴는 이제 앞서서 우리가 첫 번째 적금, 두 번째 예금, 뭐 세 번째 뭐 절세계좌 투자, 뭐 네 번째 절약과 투자소득 돈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들을 다 모아요. 쓰지 말고. 어떤 한 계좌에 모아놓으면 큰 덩어리가 져 있을 겁니다. 그게 다섯 번째 톱니바퀴예요. 이렇게 첫 번째 톱니바퀴부터 다섯 번째 톱니바퀴를 가정해 봤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 1로 이어지는 하나의 빌드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만든 빌드를 작동시키면서 수년에 걸쳐 유지보수해 나가며 이 톱니바퀴의 크기를 키우는 게 바로 재테크입니다. 예시로 든 빌드 중에 다섯 번째 톱니바퀴는 자산소득 내지는 기타 잉여소득을 모아놓은 톱니바퀴였어요. 이제 다음 연도가 되면 이 톱니바퀴를 첫 번째 적금에 투자할 것이냐, 두 번째 예금에 투자할 것이냐, 뭐 세 번째 절세계좌에 투자할 것이냐, 이렇게 내 상황에 맞게끔 새로운 톱니바퀴를 끼워 넣어서 작동시켜 보기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레버리지라는 톱니바퀴를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끼워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빌드를 더 보완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보완하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뺄 건 빼면서 전체적인 톱니바퀴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게끔 관리하는 게 바로 재테크라는 거죠. 살다 보면 더 좋은 기회를 잡아 이직할 수도 있고 뭐 예상치 못하게 실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과 출산, 뭐 주택 마련, 투병 등 그 재테크 과정 중에 예상치 못한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만든 이 빌드를 점검을 해서 추가할 건 추가하고 뺄 건 빼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재테크에서 테크를 어떻게 다듬을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해 봤는데요. 제가 나름 풀어서 설명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전달이 잘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설명이 부족하거나 추가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제 얘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반드시 나만의 재테크 빌드를 한번 다듬어 보시고 그것을 운용해 보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